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대학교 의료재활학과 김도현 교수입니다. 자, 오늘 기능해부학 2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뼈대, 그리고 그 뼈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관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 뼈대와 관절을 움직이게 되는 근육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뼈대와 관절을 이루는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깨 관절에 있는 근육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학습 목표는 인체의 움직임 이해를 위한 전문 용어를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 움직임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뼈대가 우리 인체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뼈대와 뼈대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우리는 관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관절을 움직이는 주된 에너지는 근육에서 나타나요. 그만큼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학기 때 여러분들이 거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좀 이따가 근육의 예시가 나왔을 때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기본적인 수축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심성 수축입니다. 우리가 구심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concentric contraction 또는 concentric activ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이 능동적인 힘을 생산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시점과 부착점 사이의 거리는 감소가 되죠. 자, 만약에 근육의 시작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지점이에요. 그리고 끝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그랬을 때 시작에서 끝으로 잡아 당기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근육의 길이는 어때요? 지금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조금 더 짧아져 있죠. 그죠? 근육의 길이가 결국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형태를 우리는 구심성 수축 그리고 concentric contraction, concentric activ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근육의 기본적인 특성 3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심성 수축, concentric contraction입니다. 아시겠죠? 자, 움직임의 방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결국에 여기서 출발했죠? 여기서 출발이고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죠? 짧아지게 되고 자, 시작 지점에서 항상 끝 지점을 잡아당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게 됐을 때 움직임의 방향은 위쪽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심성 수축입니다. 원심성 수축. eccentric activation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eccentric contraction 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죠. 그죠? eccentric contraction. 자, 아까 똑같아요. 근육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좀 더 아까보다 더 길어졌죠?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의 방향은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자,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을 원래 잡아당기면서 위쪽으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con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했는데 얘는 역시 능동적인 힘을 생산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시점과 부착점 사이의 거리는 증가합니다. 이 2가지 완전 반대 패턴이죠. 그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concentric contraction, eccentric contraction.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용어가 있고 구용어가 있기 때문에 concentric contraction, eccentric contracti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것은 concentric contraction이구나.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내는 것을 우리는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말고 다른 예도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뭐 운동할 때 뭐 스쿼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스쿼트 할 때 양발을 벌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보통 구부리죠. 구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올라옵니다. 자, 무릎을 구부릴 때요. 허벅지 근육은 concentric contraction과 eccentric contraction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concentric contraction이 일어나는 부위와 eccentric contraction이 나타나는 부위가 달라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모아놔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그럼 무릎 구부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죠? 그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 다시 concentric contraction과 eccentric contraction이 또 반대작용이 일어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concentric contraction과 eccentric contraction이 같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등척성 수축이 있습니다. 등척성 수축이 있고요. isometric contraction, isometric activ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육이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는 동안 능동적인 힘을 발생시킬 때 말합니다. 자, 근육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아까 전에 concentric contraction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고요. eccentric contraction은 근육의 길이가 오히려 늘어났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육의 길이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있습니다. 근육의 길이는 똑같은데 내 스스로 힘은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concentric contraction, eccentric contraction, isometric contraction 전부 다 세 가지 다 능동적인 힘이 발생될 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눈에는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concentric contraction 같은 경우에는 isometric contrac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움직이고 있는지,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죠? 물론 근수축은 조금씩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주먹 좁으세요 이러면서 딱 힘주면 팔이 불뚝불뚝 서잖아요. 그죠? 안 서는 사람도 있지만, 불뚝불뚝 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힘을 주게 됐을 때 근육의 수축은 확인할 수 있으나 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활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재활 단계에서 가장 힘이 적게 드는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가장 힘이 적게 들까요? 컨센트릭,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세 가지 중에서 당연히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 가장 힘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관절의 부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재활의 초기에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근력을 키우려고 할 때 관절의 각도 움직임을 막 주지 않아요. 근육에도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재활 초기 단계에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을 활용을 해서 재활을 많이 하고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건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건 이센트릭 컨트랙션입니다. 그래서 재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이오메트릭 엑서사이즈 또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센트릭 파워로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급격한 순간에 컨센트릭으로 바꾸면서 에너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점프 훈련 있잖아요. 그죠? 내려왔다가 바로 점프, 내려왔다가 바로 점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활용한 재활 마지막 단기, 말기 단기에 활용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요 세 가지의 특징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concentric contraction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능동적인 힘이다. eccentric contraction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능동적인 힘이다. isometric contraction은 근육의 길이는 변화가 없지만 능동적인 힘은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육의 기본적인 특징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근육은 여기 보시면 기시점이 있죠, 그죠? 시작 지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 해부학적 위치에 있을 때 중간선 또는 신체 중심에 가장 가까운 부착 지점을 우리는 기시점, 즉 오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뭐 구형어고요, 기시점. 그 다음에 이능고, 요게 신용어입니다. 그리고 오리진 영어죠, 그죠? 반대로 중간선 또는 인체의 중심에서 가장 먼 근육의 부착 부위 지점을 우리는 부착점이라고 하고요. 정지점, 그 다음에 인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오리진, 뭐 인설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약어로 보통 표현을 해서 뭐 오리진을 O, 그 다음에 인설션을 I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O가 어떻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을 적어 놓는 경우도 많죠. 그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악마 같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 시간에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면 시험을 치고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오리진, 인설션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기본적으로 근육의 기시점은 인체 근위부에서 시작을 하고요. 부착점은 원위부에 위치합니다. 즉, 몸통에서 가까운 쪽이 보통 오리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 쪽이 인설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몸쪽 가까운 쪽이 오리진, 먼 쪽이 인설션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근육의 수축은 어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했나요? 오리진 쪽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인설션에서 오리진 쪽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팔을 벌린다거나 모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몸에 프록시말, 여기 적혀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의학용어.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예요. 프록시말, 그 다음에 디스탈이라고 하죠. 그죠? 디지탈, 뭐 디스탈,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말 부위에 보통 오리진이 존재를 하고요. 인설션은 디스탈 파트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 인체를 구성하는 근육의 패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휴식 상태에서는 근육은 기시점과 부착점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근육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자, 오리진하고 인설션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근육의 길이가 당연히 짧죠. 그죠? 레스팅 포지션. 뭐 가만히 네가 힘을 안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근막의 유착이 풀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막 어깨 뭉쳤니 해가지고 막 어깨 톡톡톡톡톡톡톡 치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마사지 받으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힘을 쭉 빼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통 이완이라고 얘기하죠. 이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완된 상태가 계속되고 유지가 될 수 있으면 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을 싸고 있는 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마트 가게 되면은 뭐 과일 막 여러 가지 담죠. 그죠? 막 사과도 담고 포도도 담고 귤도 담고 하는데 결국엔 어때요? 그 여러 가지 과일들을 하나의 봉지에 담아서 오잖아요. 그죠? 자, 그 봉지를 근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근육들을 둘러싸고 있는 막들이고 근육과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봉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 근막의 유착이 풀리는 단계를 만들 수 있는 게 휴식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근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근육의 움직임 방향은 기시점에서 잡아당겨서 부착점에서 딸려온다. 자, 요거 중요하죠. 그죠? 제가 무조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육을 뭐 오리진과 인설션, 액션, 그 다음에 뭐 신경 지배까지 다 외우게 될 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액션 자체가 편해지게 됩니다. 움직임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막 이거 막 쓰고 막 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막 시험 칠 때 주관식으로 막 나오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리진과 인설션, 액션, 너브를 외우게 될 때 요 원리가 작용이 되면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레스팅 포지션 반드시 편하게 우리가 이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근막이 유착이 풀리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기시점에서 부착점이 딸려온다. 기시점으로 부착점이 딸려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근육은 크기나 기시점, 부착점의 부착 넓이, 표면, 심부 근육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근육의 길이가 길수록 큰 힘을 발생을 시키고요. 길고 넓게 부착된 근육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가동 범위가 넓고요. 주동근이거나 뭐 대모음 근인 경우도 많습니다. 뭐 요런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긴, 세 가지. 대신에 넓게, 좁게, 넓게. 짧은 근육 중에서도 조금 부착, 넓게 기시, 뭐 좁게 기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그거야. 큰 근육이 힘을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넓게 있는 아이가 더 많이 관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짧은 근육은 그만큼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죠? 부착 부위가 뭐 가깝고, 뭐 근육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부착 부위가 가깝죠. 가깝고, 뭐 영향력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가득합니다. 그죠? 그런 거고요. 근육은 구조적으로 복잡하면 상대적으로 손상이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 말은 근육이 여러 군데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뭐 한 부위에 엉켜서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막 꼬여 있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근육들 간에 유착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깨 관절에서도 뭐 A라는 근육이 있고 B라는 근육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서로 하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이제 막 제대로 이완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레스팅 포지션이 안 되게 되면 각각의 근육들이 서로 엉켜버려요. 엉켜버리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임상에서는 뭐 떡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뭐 서로 엉켜붙으면서 근육의 조직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복잡하게 되면은 뭐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육 중간 부위는 근막 유착이 심해서 근육 전체의 탄력을 감소시키고요. 이러한 이유로 근육 손상은 중간 부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주로 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뭐 제 욕심상 하나 더 알려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나 넣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이해를 못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2학년 때 뭐 재활치료학을 배우거나 뭐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재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단층 구조의 근육보다는 층을 이루고 있는 근육에서 손상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뭐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는 못하더라도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뭐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막 머리 짓듣고 막 이러지 글씨 진짜 못 쓴다 그죠? 뭐 개념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리 짓듣고 안 그래도 돼요. 아시겠죠? 좀 부끄럽네요 이거는. 지울게요. 됐죠? 자, 근육의 신경회로 같은 경우에 심부근, 자, 로컬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깊숙이 있는 근육을 우리는 심부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부근은 비방향성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표면 근육은 방향성을 갖고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역할이 완전 달라요. 심부근과 표면근, 우리가 딥머슬, 그리고 슈퍼피셜 머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로컬 머슬, 글로벌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심부근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운동을 안 좋아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코어 운동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나 요가 가게 되면 코어를 잡으세요. 코어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코어라는 말 자체가 보통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심부근입니다. 로컬 근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딥머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의 주된 역할은 보통 안쪽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우리 몸 안쪽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주게 되고요. 이 표면 근육 같은 근육, 우리는 글로벌 머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슈퍼피셜 머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밖에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팔을 든다거나 옆으로 벌린다거나 아니면 안으로 모아준다거나 다리를 벌린다거나 다리로 킥을 빵 찬다거나 하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아이가 요 표면근이고요. 심부근은 안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육 활성화는 피드포워드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자, 근육이 수축할 때는 심부 근육이 표면 근육보다 먼저 수축하는 것은 즉 근위부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인체에서 먼 쪽의 움직임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게 될 때 심부 근육이 표면 근육보다 먼저 수축을 합니다. 왜? 아까 전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고 했고 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역할들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암기는 못하더라도 이해까지는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과 같은 고유 수용 감각과 같은 신경계 조직의 손상은 피드포워드 작용의 문제가 발생해 근육의 방향성과 활성화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어렵겠지만 얘들 요 금방추 머슬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직원 기관이라고 하는 골지 텐더 organ이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근육의 길이 장력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무거운 물건을 만약에 들게 되면 10kg짜리 20kg짜리는 괜찮겠지만 한 80kg짜리 물건을 한 손으로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팔이 들고 있다가 끊어지겠죠, 그죠? 끊어질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확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처럼 근육의 보호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요거도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심부근과 표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지난 학기 때부터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모자란 게 아니냐,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냐, 내하고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아는 만큼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체에 관한 것들은 요즘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인체에 대한 영상들을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